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 팀장입니다. 임미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 친화팀장입니다. 신지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성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 돌봄팀장입니다. 황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영유아 후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 사례 관리,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조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2,700만 원으로 창의적 교육 특구 사업, 청소년 자치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 총 15개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교육협력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숙형 고교 및 특성화고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사업 추진과 현장 점검을 하였고, 지난 10월에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1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현장 점검과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2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7조 찾아오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입니다. 도농 상생,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주 농촌유학센터와 동상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유학 맛보기 캠프, 언론 보도 등을 통한 홍보로 신규 유학생을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학교인 동상초등학교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 BF 본인 인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북권 농촌유학센터들과 사례 공유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동상 농촌유학센터를 선두로 찾아오는 농촌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교육 전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교육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교육 통합 사례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지역 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교육 동아리 16개 팀, 교육 통합 프로그램 실행 3개교, 학부모 매개자 16명을 양성하였으며 진로 체험터 컨설팅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무 추진 계획으로는 민간유택 추진 계획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학부모, 학교, 학생 등 교육 주체와 더불어 교육 자원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 통합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군 인재육선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기관인 인재육선재단은 완주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애양 장학생 143명을 선발하여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재스쿨을 통한 지역 으뜸인재 심화교육 실시와 다중진흥 개발 프로그램 운영, 혁신도시 방과후 수업 운영 등 후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국제문화교류, 원어민 캠프 등의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한부모 다문화 건강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별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421세대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소서 1개소 운영 지원으로 한부모 가족의 사회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642세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주 여성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방문 교육, 통번역 등 1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455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가족 친화기관 재인증 추진 등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족 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여성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 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문화교육원에서는 베이킹, 바리스타 등 10개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에서는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을 위해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19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에서 3,746건의 장난감 대여,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1,112명의 아동이 이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친화 도시 전국 선도 모델로 대도약입니다. 완주군은 아동 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친화도시 전국 선도 모델로 대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3대 추진 방안과 30대 추진 과제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전국 최초 아동 오무즈퍼슨 사무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행안부와 과기부가 공동 공모 사업한 아동안전 사각지대 물체인식 AI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앱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친화도시 전국 모델 대도약을 위해 아동 오무즈퍼슨 운영 매뉴얼 연구 용역 완료와 사무소 운영, 맞춤형 아동안전 AI 시스템 사업의 최종 공모 선정 추진으로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3조 지역 맞춤형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초, 중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완주군은 총 22개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9,500만 원이며 지역 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초, 중등학생 대상으로 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 운영 지원 특례 지역 아동센터로 햇빛 화산 지역 아동센터가 선정되어 초등 방과후 돌봄시설 놀자 지역 아동센터,
소양과 고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총 3개소가 민간 위탁기관으로 수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청소년시설 운영 및 참여활동 확대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3개소와 민간 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등 아동 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지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보호 성장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현황은 13,108명으로 현재 인구 14%이며 현재 파악된 유기 청소년은 117여 명입니다. 완주군은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성가족부 권고 지침에 따라 행정에 유기 청소년 지원 업무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청소년 유해 감시단 구성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아동 학대 신고 접수 105건 중 81건을 아동 학대로 사례 판단하였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차량 구입, 직무교육 실시 등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초기 대응 및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 가동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조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 아동수당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67개소, 보육 종사자 561명,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2049명으로 10월 기준 정원 충족률은 62.7%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수당 인용비 등 24개 항목에 대하여 매월 20억 원가량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지원, 통학 차량, 급식위생, CCTV 점검 등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 다양한 맞춤형 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부실화를 예방하고 맞춤형 보육 추진을 위해 올해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 및 재선정,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8개소, 열린 어린이집은 29개소가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완주군 어린이집의 92.5%가 평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가정 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 사례 관례 357건, 영역별 프로그램 23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총 1억 8,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실무자 역량 향상 교육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활기찬 완주구현입니다. 자족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입 장려금, 결혼 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229세대와 전입 장려 지원 사업 9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인구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입니다. 저출생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 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완주군의 다양한 정책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새로운 트렌드로 맞게 홍보하고자 새내기 공무원들의 인구 정책 동아리를 지난 5월에 구성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출산 융화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북도 주간 가족 친화 우수기관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북도 주간 인구 콘텐츠 공모전의 영상 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인구 감소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증 없이 성실하고 강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야, 우리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교육, 그 다음에 돌봄, 또 인구 증가 위해서 정말 애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완주군이 아동 친화도시 전국 선도 모델이고 또 보니까 21년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 사례 장관상 등 여러 가지 괄목한 성과를 내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로요? 안 쓰셨구만요. 감사합니다. 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행감에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찾아오는 농촌 유학센터 해서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보면 지금 아마 동상의 열린마을 농촌 유학센터죠? 맞은가요? 여기는 지금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6명. 혹시 운주는 지금 어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현원이 네. 6명. 예. 현재 종사자는 4명이고. 그런가요? 네. 지금 아마 동상 열린마을 농촌 유학센터는 아마 시작한 데도 좀 오래되고 상당히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우수 사례로 뽑히고 있죠. 그래서 네. 특히 동상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아마 운주 농촌 유학센터는 물론 개관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6명 정도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러죠? 네. 그러면 우리 운주에 농촌 유학센터를 해서 혹시 홍보나 아마 지금 입학생 모집 올 때가 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희 운주에 있는 농촌유학센터는 국비 및 도비로 해서 시설도 지어졌고, 또 작년에 개소한 탓에 인원 모집이, 거기가 워낙 인원이 또 외진 곳이라 인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맛보기 캠프 2회를 실시하고, 또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학교 협조사항, 다양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또 저희가 일간지나 저희 완주 저기에 많은 홍보 등을 통해서 이미 좀 많이는 알려져서 지금 현재 6명 정도 돼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아동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오면은 몇 월 달에 주로 많이 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몇 월 달에 주로 입학을 해요? 주로 상담은 2월 달까지 하고, 이제 학교 개학에 맞춰가지고 3월 달부터 다니거나 9월 학기에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지금부터 네. 2월 달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겠네요. 예, 되게 맞습니다. 입학 예. 시기에 맞춰서 네, 아이들이.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말씀하셨는데 지역 신문이나 유선 방송, 유관경 홈페이지 등 여기에 지금 홍보하고 있나요? 네, 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 좀 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좀 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매일 방송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혹시 농촌유학센터에 완주군 농촌유학협의회가 구성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구성돼서 네. 또 여기에 농촌유학 육성 지원 계획 혹시 수립돼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농촌유학센터가 저희가 2개소다 보니까 총괄적인 지원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 계획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년도에 제정이 됐고, 작년 7월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3조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또 농촌유학센터가 특히 이제 시골에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 최소한 학교 하나는 운영이 되어야 그런 인구 소멸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농촌유학센터의 역할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큰 것이니만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농촌 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농촌 유학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간 마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해서 그 협의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적극적인 인구정책 해서 이제 설명 주셨는데, 이건 아까 전체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 계신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인구정책팀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한 또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혹시 이건 수립되어 있나요? 예. 올해 저희가 5월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5월 달에. 네네. 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 협의회 구성돼 있나요? 네네. 근데 저한테 좀 자료에는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 행감 자료에 보면 행감자료 134쪽에 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통폐합 추진 현황 이렇게 134쪽 맨 마지막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인구정책 민간 죄송합니다. 협의회 구성해서 작년에 제가 앞쪽을 못 보고 뒤쪽만 예, 봤어요. 예, 이렇게 예. 앞서 하시는데 자, 그래서 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 인구 증가에 관련된 주관 부서가 교육아동복지과이만큼 뭐 국장님하고 주기적으로 부서별 회의를 하죠. 네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바빠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서 인구 증가 관련돼서 특히 완주군 공무원 부서별로,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또 우리 완주군의 공무원 이외 기관제나 민간 협력 기관의 부서별 완주 거주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인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말일 어느 읍면이 인구가 늘었고 사망이 많았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공지사항 게시하고 이렇게 전 직원들 인지하도록 저희가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인구가 줄었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많이 미흡했다는 게 반성이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끊임없이 사업 발굴과 직원 동료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완주군 인구 유입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읍면별로 이렇게 비교는 하고 계시는데 네네. 또 부서별로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네. 아까 말씀드린 완주군의 부서별 공무원,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민간위탁 기관, 그리고 뭐 기간제 등등 네네네. 있으니까 그것도 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료 확보해서 부서에서 또 그런 것들의 확대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행감 사쪽에 보면 뭐 어린이집 현황 이런데 지금 동상의 공립 어린이집이 언제 개관했죠? 10월 10월 네, 있습니다. 10월? 예, 10월경에 했죠. 예. 지금 혹시 예. 동상의 그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 그 대상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되고 현재는 몇 명이라도 지금 아마 거기에 다니고 있나요? 저희 동상면에 있는 동상 하나 어린이집은 지난 11월 1일인 것 같아요. 그날 개원했고요. 저희 동상면에 있는 관내 영유아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22명이 있었고 0세에서 3세까지는 한 11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아까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집들도 대부분 3월 달에 하고 학기 마치고 졸업시키고 이런 학부모님들 때문에 현재는 원화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원화 모집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추가 지원이나 뭐 더 홍보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저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걸 원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설립한 것이니만큼 또 그 당시에 이걸 많이 요청했던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소통도 해서 이미 어렵게 마련하는 어린이집만큼 또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지금 현재는 운영비 전체 시설 짓는 하는데 시설은 한 6억 정도 6억 소요됐습니다. 정도. 예. 그리고 또 이 중에 우리가 군비 위에 군비 말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인가요? 예, 하나은행에서 4억 사회 정도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 금액이 한 3억 7천이던가. 예, 4억 조금 못 되는 금액이고 전체 합쳐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군비를 지금 3억 7천 정도를 우리 그 교육아동 복지과에서 네.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군비 3억 7천을 전략했는데 저는 좀 이걸 우수 사례로 좀 추천드리고 아, 예, 또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발로 뛰면 또 이와 유사하게 우리 각 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확보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행감 요청한 행감 54쪽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초중고 학생 수를 한번 조사를 좀 해봤어요.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54쪽에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수나 중학교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고등학생 수가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수가. 그래서 19년에 2,363명에서 2020년도는 2,100명, 2021년도 1,900명.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관내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나 또 관 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물론 뭐 명문고라는 얘기도 하는데 명문고라는 것을 저도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학업 성취도로 봐야 할지, 인성교육을 통해서 또는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선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명문고 육성에 하여튼 같이 소통하고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또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각 후보들의 어떤 공약으로라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적극 추진해 봤으면 군수님 후보들 많이 계시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고등학교가 매년 고등학생 수가 200여 명 정도가 이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전주로 가는 학생들도 일부 있겠고, 인구 감소에 따른 요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소 요인도 있겠으나, 저희가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다양한 으뜸 인재 양성 사업,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같이 연구해 네네. 보실게요. 예.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의원님. 예. 질의하여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배영 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는 좀 대충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센터 2호저 민간위탁 관련 보고서 현황을 보면 사업 장소는 지금 소양면 소양로 194번지 1층 그 옛날 얘기면 이제 주민자치센터예요. 그 장소가 맞아요? 네. 맞아요? 현재 저희가 그 민간위탁 지금 작년 20년도 봤을 때. 아니, 저희는 20년 올해 7월에 민간위탁 됐기 때문에 작년 것은 작년에는 잘 모르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직영을 했어요, 거기를. 예, 그때 맞아요. 그러죠? 그것도 주소는 정확히 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주소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기 잘 아는 우리 송미경 팀장 위원장이에요? 송미경 팀장님 좀.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친화팀장 송미경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사업장 현황을 좀 물어봤는데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맞은가요? 194번지. 지금 현재는 서양로 231번지 네. 교육문화지원센터로 이전을 10월 21일 날 이전을 했고요. 그 네. 전에는 예전에 철쭉도서관, 그러니까 저쪽도 옛날 거기 말씀하신 맞죠? 194번지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돌봄 연계형을 보면 이제 맞벌이 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일시돌봄 해가지고 27명인데 그 또 네, 맞습니다. 봉사자까지 하다 보면 30명이에요. 네. 예. 맞은가요? 예, 맞습니다. 정원이 23명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가 어떨려면 모르는 이용 아동 정원이라고 있는데 그 특별한 뭐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일단 면적이 한 평당 3.3 평방미터당 한 명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네, 네, 저희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때 당시에 직영하셨죠? 그때 당시는 직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코로나에도 이렇게 이제 방역 지침이 있을 텐데 혹시 거기에 몇 명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프로그램 그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 아동이 이제 일시 돌봄도 포함해서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15명 정도는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 강습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혹여 부정수급자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환수를 하시죠? 부정수급자라 하시면 어떤 건지.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뭐까 그 우리가 돈을 사업도 안 했는데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볼까요? 저희는 2019년 7월부터 다음계 돌봄센터가 설치가 됐고요. 그때부터 바둑, 요리, 음악 해서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했다 하면 저희는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도 없고요. 예. 그렇다면 모든 일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생기기도 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아무 제가 봤을 때는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2019년도부터 저희가 7월부터 했을 땐 직영이었고요. 예. 그때 당시는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사용 허가가 난 것도 그때 시점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서는 지금 이제 차원에다 드리려고 했는데 사용 허가서는 거기가 21년도 6월 30일까지가 사용 허가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장소가 됐는데 이 주소지에 그 사업자 주소가 사업장 주소지하고 교육 장소가 맞지가 않다란 얘기예요. 직영을 하셨다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시점에서 공고일 기준해서 주된 사무소를 완주군 내에 두고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당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지는 저희도 그거는 확인하지 못하고 한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직영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더 확실히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직영했을 당시에는 도서관에서 무상 사용 허가가 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믿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걸로 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인정했다시피 자 도서관 사용 허가서를 갖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당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하나 그 사유만으로 위탁 해지나 이런 거는 저희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도 없는 것에 지급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절차상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위탁 이제 해지 왜 사유에는 제가 들어가지 이제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인가일이 20년도 1월 2일 인가일이 있어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사회적 협동조합 예, 인가일 사회적 협동조합 말씀하십니까? 인가일이요. 2020년 2월 18일 예. 날짜도 됐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20년도 2월 18일 날이 등록됐어요. 그러면 예. 1월 달, 2월 달 월급이 나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셨어요? 위탁 전이라 저희는 직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예, 그러면 신청 그대로 돈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 인건비는 그때 당시에는 직영이었고요. 다음께 돌봄 센터장 한 명에 돌봄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예. 직영 당시는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완주군수와 기간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민간 위탁은 2021년도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기준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럼 21년도 7월 이후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자, 21년도 7월 2일 이후에는 사용승낙 허가를 1, 2층으로 바꿔줬어요. 1, 2층으로 당초가 아닌데 그럼 합법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꿔준 것이지 그 전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서가 2020년도 6월 30일에서 2020년도 6월 1일 날로 앞당겨서 바꿔줬어요. 그러한 절차를 봤을 때 그 수탁자 쪽에서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이게 편의를 좀 봐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시에 저희가 그 민간위탁 공고를 했을 때 그 합당한 비영리 단체 법인이나 사회복지 협동조합, 사회복지 법인이나 사회복지 그 관련 비영리 단체 법인 그리고 그런 단체가 응할 수 있었고 거기에 맞게 한 것이 지금 소금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와진 거 보세요. 다 함께 돌봄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을 수탁받은 경우도 반드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수탁받은 법인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달간 또 앞으로 기한도 땡겨줬단 말씀이시고 또 전에 2층으로 사용허가서를 받았는데 1, 2층으로 이걸 또 합법화를 또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서관에서 그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러지 맞죠? 도서관에서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무상 사용 허가는 도서관에서 그렇게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저희가 요구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7월 1일 날부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19년도 12월까지 경과 기간을 두었어요. 이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경과를 두고 시정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시행은 21년도 7월부터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제 사용 승낙이 돼 있는데 6월 1일 날로 앞당겨졌다는 얘기죠. 승낙서 요거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다 봐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구한 적은 없다. 도서관에다.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예, 저희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 예. 그거 이제 도서관하고 제가 이제 좀 물어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소 이전을 했어요. 또 보니까 최근에. 사회적 협동조합 예.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죠.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7월 1일부터 위탁 계획을 맺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죠? 소금사 사회적 협동조합.
지금 혹시 주소 이전된 교육장소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던가요?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내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맞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설과 사업자 장소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소 따로 있고 시설 따로 있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거기 지금 교육문화지원센터로 주소 이전은 지금 현재 저희 도도한 놀이터도 고유 번호증이 있는데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사업을 할 때는 고유번호증 갖고 있지만 괜찮아요. 위탁사업도 다 할 수 있고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예. 그거에 받은 거에서 지금 말씀드린 교육센터로 가도 교육을 거기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또 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해서 받고 있는지는 아는데 돌봄 서비스 돌봄 안내서 지침서에 맞냐란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전에는 몰랐다 치고 19년도 12월까지 유예 기간들을 주어서 지도 감독해서 7월 1일 날도 완장을 시켜줬는데 주소를 또 옮겼으면 거기에 맞냐란 얘기죠. 사회적 협동조합 주소는 그 개인 주소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 주소는 이성현 지금 우리 대표님 집 주소로 지금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도 상관은 그럼 지침서에는 왜 이렇게 규정을 두어놨을까요? 주소는 사용 주소하고 개인 주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시설 주소 따로 꼭 자기 집 주소 따로 있는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 주소 시설 주소가 같게 반드시란 말이 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장 주소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층?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유치해야 된다고? 예. 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잘 알아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우리 이정희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예,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주원님 반갑습니다. 유식 의원입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방향성만 좀 제시할게요. 그리고 약간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지금 교육아동복지관은 인재 양성,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신화, 아동부,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인구 정책까지 이렇게 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복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근데 청소년 복지 꿈과 희망을 주는 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연계해서 교육아동복지관 본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팀들이 마지막에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왜 인구정책팀을 아동복지과에 넣었을까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전부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고 거기에 인구가 모든 것들이 인구하고 연관이 돼 있고 출생과 보육과 아동 교육 모든 것들이 인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분에 동의하고요. 일정 부분 각 팀들의 장점을 인구 정책팀에서 마지막 저는 공유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과가 있다고 저는 본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단기, 중장기 계획까지 좀 세우셔서 좀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 인구 정책도 그다음에 여러분 과에서 다 팀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가장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 군정질의 해주셨을 때도 그런 대안을 주셨고, 근데 그거에 따른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 의견 등 간담회나 의견 수렴들, 지역 주민과 의견 수렴들 이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저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복지가, 그다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지만 점진적으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서 정책을 반영시키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 보너는 그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게 또 이게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13개소, 취약계층,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6개소,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시설 민간이 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아요. 거의 금액이 얼마 정도 총 사업비가요? 저희가 정확한 31억 정도 총 예, 거의 31억 정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을 좀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각 시설들의 사업비, 운영비 지원과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간식비 지원을 일정 부분 잘 할애하고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일정 부분 1인당 간식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1인당 500원. 500원 정도 책정이 돼서 네. 뭐 적지만 그래도 그걸로 네. 좀 운영하고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순간에 간식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그 급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반기에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저희과 사업을 다 봤을 때 도저히 어디서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그나마 급식비가 1,000원 인상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500원을 절감하는 게 사업 추진이나 예. 영향이 가장 적을 거라 판단하고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했지만 저희가 아동센터 간담회나 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필요하다 그런 의견 받아들여서 올해는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더 추가 예. 배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뭐 이걸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요란에서 무덤까지 복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데 사실은 500원 밖에서 판단할 때는 인색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밖에서 판단할 때 취약계층 일반 돌봄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은 좀 인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구상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애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한 가지 이제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현장 찍은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 예, 머리 아프자고 이걸 제가 다시 꺼내는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서 똑같은 실수도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끄집어내고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좀 예.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다 클릭이 있어요. 혹시 과장 현장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의원님이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도 가고 또 부군수님도 모시고 여기를 한번 제가 현장 점검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열정적으로 저기 문명기 과장님
때부터 이렇게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원님 모시고 현장 간 것도. 근데 지금 다 떡졌어요. 이렇게 2번 정도 부풀을 했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4,400만 원 적을 수는 있어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처음 시작부터 요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처음 시작부터 좀 계획을 잘 못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단기, 중장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더 클릭이 가면 갔지 아무리 도포를 해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향후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 사항은 저희가 처음부터 맨 처음 좀 공사가 원만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2번 정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균열된 틈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있는 그 아스콘 작업을 다 걷어내고 한 대공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가 2006년도에 건립된 좀 노후화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에 그 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추후에 보수해보도록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 하면서 주민들이 여기서 운동도 하시고 애들도 저녁에 예. 가면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광장 시설 개선이나 파고라 평의자 그다음에 환경적인 개선은 정말 잘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 부분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반영을 잘 못했다 본원은 처음부터 다짐을 잘하고 그렇게 했으면 기초가 좋았으면 이렇게 안 갈 건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클릭은 더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안전성 애들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당장은 할 수 없다고 봐요.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셔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셔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해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아직은 여러 가지 답변 잘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기현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임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큰 두 축인 지금까지 지역을 유지해 오신 어르신을 잘 모시다.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 완주의 미래 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부분에 헌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략간략한 시간이 아동 친화도시가 지금 2월달에 내년 2월달에 최종 결정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동 친화도시는 저희가 지금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고요. 내년 2월에는 저희가 그 고산에 아동 옴부드퍼슨 사무소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걸맞게 잘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그 업무 단어가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 추진. 이제 우리 지자체가 가장 추구해야 할 방향이 저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많이 또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모든 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아주 좋은 그 사업의 명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육 아동복지과는 정말로 학생들이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수요자들이 학생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뭐고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정말 수요자 입장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아주 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 부분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돌봄 서비스는 학생들한테도 학교를 나와서 2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학부모들한테는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돌봄 서비스는 더 확대하고 또 더 가능하다라면 야간 시간대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이제 교육청에 대한 우리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지금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2021년도 32페이지에 있는 2000 행감자료 32페이지에 있는 2021년도 교육청 예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익산시 다음으로 완주군이 가장 많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완주군이 행정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완주군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회장님. 네. 이 얘기는 이제 왜 좀 서두에 꺼내냐면, 교육은 학교와 지자체가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부분 사업비가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 유지를 어떻게 원활히 갖고 가고, 교육청의 생각을 어떻게 완주군의 입장과 같이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사업도 더 확대하고 사업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그 업무 증대를 효율을 높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의 교육청하고 관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여러 번 저희 교육청의 지원은 반면 교육청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교육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주셨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결과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우리 그 재원이 저기 하다 보니까 또 일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저희가 실내로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더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저희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협약해가지고 추진하는 창의적 특구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교육청이 지원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5억 3천 정도로 6% 정도는 인상해가지고 저희 교육 예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저희가 방금 전에 저기를 했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추진하고도 있고, 또 일선 저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서 저희하고 완주군 지원교육청이 상도 탔어요. 장관사항도 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로컬 푸드에서 로컬 레드로 갈 수 있는 저는 밑거름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제 야심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년도 행감 자료나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예, 이런 내용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같이 행정과 교육청이 노력해야 미래 세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네, 완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충분히 이렇게 업무 숙지를 해줘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하 그리고 밑에 그 교육아동복지과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신 다음에 또 업무 숙지하시고 또한 그 매년 지금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교육아동복지과에 제안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이렇게 피드백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 의원님 말씀하셨고 또 서남영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동상에 하나 어린이집이 이제 올해 이번에 개원을 했는데 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서남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하나 은행에서 그 사업비를 이렇게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저도 올해 가장 그 우수 사례로 저도 같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아셨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학교와의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지금 동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모집을 하고 있죠? 저희 지금 그 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나 주요 고객은 0세에서 3세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플랜카드를 0세에서 3세를 모집한다고 붙였다가 0세에서 5세로 바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영유아 보육법에는 보육이 0세에서 5세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상 그 초등학교 옆에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병설 유치원 측에서 이제 아동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는 0세에서 3세 영유아 그 영아들 위주로 해서 더 집중해 보겠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래서 플랜카드가 이게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세, 3세에 집중하려고 0세에서 예. 3세까지 모집을 했다가 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또 0세에서 5세로 그럼 바뀐 이유는요? 아니 근데 보육법에는 그게 딱 보육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이 그렇게 하셨다. 예, 학교 측이랑 충분하게 좀 얘기가 되었나요? 예. 별로 좀 안 좋아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래도 병설 유치원도 어느 정도 아동이 있어야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난색을 표시했지만 지금은 잘 협의되고 잘 협조해서 운영할 계획.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날 행사가 잘 됐지만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예.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 좀 대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방 안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좀 방금 과장님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곁에서 봤을 때는 원활하게 돼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 이제 개원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병설 유치원 학교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서로 간의 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좀 정보 하나 또 드리고 갈게요. 인재혁신재단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기본재산이 우리 인재혁신재단에서 기본재산이 그 14개 시군에서 재산을 형성한 게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기본재산이 좀 적습니다. 적죠. 네네. 근데 매년 출연금은 상위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예, 출연금. 예. 근데 매년 출연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기본재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인숙 의원님이 그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조리원 치사부 채용에 대해서 우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25개소, 가정 어린이집이 22개소 맞나요? 예. 지금 보면은 겸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만 원, 미겸직 원장님이 그 미겸직하고 하는 어린이집은 20만 원씩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원해줘서 그 분들이 지금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잘 지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집에 취사부 조리원분들을 고용하셔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루 보통 4시간. 왜냐면은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점심이랑 다 해주시고 또 다 정리해주시고 가시려면 하루에 최소 4시간. 긴 경우 8시간을 근무하셔야 되는데 20만 원이면 하루에 거의 보통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10,000원으로 조리원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의원님 생각처럼 많이 부족하긴 하나 지금 여기 이 사업이 군 자체 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예산 상황도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데들도 많이 있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인건비 한 분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이들의 그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조리원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로커푸드 1번지를 또 지향하는 우리 완주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들 먹거리가 네.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분과별로 어린이집 분과별로 간담회한 결과 이 조리원 문제들도 그렇고 또 이분들이 쉬었을 때 대체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 지원 많이 해주면 좀 더 넉넉하고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 가능하리라 보지만 저희가 당장은 어렵고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 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 당장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아이들이 똑같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든 똑같이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겸직 원장님들께서 그 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조리원까지 겸직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안전한 급간식에 대해서 제공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리원은 딱 본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두절미하고 우리 명류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네, 여러 가지 현실상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 요청 답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그 지역 내 그 어린이집 관리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건립 비용이 50억 원이고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 완주군 인접에 있는 금암동에 있는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게 더 합리적이겠다 뭐 이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완주군만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축돼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거기 이용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이제 50억 정도가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운영하게끔 둘 수 있게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지원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의 또 군비는 사실 군비도 많이 들겠죠. 한 반절 25억은 들겠죠.
하지만 우리 완주군이 지금 아동 친화도시를 이제 그 표명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제 또 아이들이 키우는 데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아, 완주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네. 그럼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죠? 14개, 도내 말씀하시나요? 예, 도내.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한 1개소도 없고, 예, 없고. 도내는 한 3개, 아니요, 도내 지금 5개소, 아, 6개소인가요? 어쨌든 한 반절 정도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이제 15만 다육도시를 또 표명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동 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검토하셔서 우리 군수님께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셔서 좀 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너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엄두를 못 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 예, 답변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이정희 의원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자치, 지방자치 연계해서 협력 우수해서 장관상까지 타셨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교육청 예산 부분 관련해서 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좀 앞으로 더 발휘하는 의미에서 좀 한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동에 있었던 청안초등학교 9, 네네. 삼내 중학교는 완주군에서 매입했죠. 알고 계시죠? 네네. 그다음에 삼내 여중, 네, 거기도 매입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근데 그거로 인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이 교육에 투자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으로 다 떠넘기는 것 듯한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삼내 여중을 반대하고 30억을 지원을 요구했을 때 소프트웨어로 결사 반대했던 이유도 너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교육청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합니다. 무슨 얘기냐? 줄 건 줘서 협력해야 되지만 본인들이 할 교육 정책은 본인들도 해야 된다 이죠. 투자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건 잘 판단했고 8대 원님들이 그리고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 지방자치 부분도 이런 것이 서로 자치 연계해서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다 행정에 떠넘길 듯한 그런 인상 주지 말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예산들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우리 이정희 과장님의 그 답변 생각 그다음에 이념 이런 부분들이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감하십니까? 네. 저는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인재 발굴 및 그 지속적인 인재 육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육청의 업무만이 아니고 지자체의 업무만이 아니라 서로 상생해서 각자 고유 분야 전문성을 확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지역 발전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아동복지과는 교육청과 끊임없이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능력을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다 같지만 또 교육아동복지과는 더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육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다 어우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행감 자료에 보면 7페이지를 보면 읍면별 어린이집 현황 해서 3년치를 좀 달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19년도에서 20년까지는 어린이 원화 수가 406명이나 줄었어요. 2,598명에서 2,192명. 그리고 2021년에는 206명, 1,986명으로. 그리고 어린이집 개소도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관내 이제 어린이집 입소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지금 있죠. 그러죠, 과장님? 네네, 60점. 그럼 어린이집 간에 지금 그 아이 유치 경쟁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양상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지난 7월 제가 이제 본원이 군정질에서 문제를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위탁 심사와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께서 그때 군정질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0월 13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자는 위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대상을 신청받고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 제한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에 대해서 좀 더 개방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도 보육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분과별 간담회를 다 5회 정도 저희가 추진해봤고 또 아울러 보육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워크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최우선의 어쩌면 중요 과제라 저희 인식하고 보육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매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정 질의를 통해서 그 보육팀의 그 자세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너무나 작은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보육팀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나. 아니어도 제가 이제 뭐 우리 직원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수는 별로 안 되지만 다른 뭐 남원시나 정읍시 그러니까 김제시에 비하면 뭐 공무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 보육팀 같은 경우는 너무 자잘한 거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걸 이렇게 신경 쓰는 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애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의 이제 군정 질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됐다기보담도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그 원장님들도 다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뭐 그 공모 규정 삭제 이제 그런 부분도 잘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구 유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더 노력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업을 발굴하셔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인구 유입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전입 지원금 한 명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 지금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자들은 전입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사실 지금 전입 지원금 1년 후에 그 완주군에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5만 원을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리 많은 실효성은 없다. 그렇게 실효성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완주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전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시고 있고 내년도에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 사업 발굴을 하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그 부서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 보담도 좀 더 체계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담아서 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성단체에 예. 지금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는 보조금 집행하는 데가 지금 여성단체 한 군데죠? 한 군데인가요? 네, 보조금 지원. 예. 근데 여성단체가 그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여성 권익을 위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반이 그다지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성단체 대표성 강화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으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여성권익 신장 및 양성평등 등 여성단체 고유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여성 리더 수양 교육이나 그 여성 합창단, 뭐 여성평등 홍보 캠페인 등 뭐 백일상 지원, 빨래방 등 저출산 극복 사업 등을 많이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위드 코로나로 가면 그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여성 권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빨래방 운영에 있어서 네.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이불을 예, 받아다 드리고 예. 그러면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인가요? 예, 인건비 정도만. 인건비 포함해서?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2명에 7천만 원 정도 세워졌어요. 예. 그럼 아까 그 빨래방에 있는 운영비 아니 인건비 그분하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분하고 두 분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그 여성단체 그 국장님은 별도 인건비가 있고요. 네. 지금 빨래방은 2개소가 있어서 한 명 한 명씩의 인건비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럼 두 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한 명은 누구예요? 어디 계신 분이세요? 그 빨래방 2개소라 네. 여기하고 예. 그분하고 같이 예. 국장님은 따로 있고? 예. 그러면 예산이 1억 9,800인데 여기서 국장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운영비에? 예, 보조금.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단체 이제 가끔 들리거든요. 제가 우리 행사 있을 때도 가고 아니면 일부러도 이제 그쪽으로 오면서 한 번씩 들려서 근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국장님이 혼자 계셔서 출장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제 그 여성단체 전반적인 활동을 이제 총괄 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김장, 봉사행사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혼자 운전하고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좀 문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 사무실에 하나 지킬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비어 있고 그러면 누구가 찾아와도 여기는 항상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한번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유의식 의원님이 극찬을 하시는데 예, 말씀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더 완주군을 위해서 애써주시라고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응원의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 55분이네요.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그 1년에 완주교육청에서 일부 직원이 횡령 사건이 발생했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따끔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많은 전라북도 도민이 전라북도 교육청이 물론 관리 감독을 잘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완주 교육청이기 때문에 완주군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끔하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완주교육청에서 이게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전라북도 교육감이나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리감들을 잘못해서 이 사태가 났지만 저는 완주 군민으로서 완주군의 명예도 많이 실추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원어민 강사비가 입금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개인 채무에 의해서 횡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어민 아까 우리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원이 어떻게 돼요? 지원 비율이? 우리 군비하고 그쪽 완주구청 교육비하고? 원어민 영어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 자체에서도 있고 군과 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착오 없이 다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우리 완주군에서 예. 협력해주는 그 기금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는 걸로 예. 천만 다행이네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환수 조치할 수 있나요? 저희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네. 목적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환 요구해서 예. 교육청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을 저는 충당해야 예. 되는데 다행히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에서 협력해주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완주군 우리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연관을 한번 해보면은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저도 눈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과의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의 50%는 교육청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주군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대부분 부탁하는 형식이 되잖아요. 지금 형국은요. 예.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교육청에서 완주군한테 우리 군에 좀 협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다 대부분 지금 부탁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형국이 그렇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끝나고서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뭐 감독 권한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완주 교육청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동 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 친화도시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역할은 그런 역할대로 하되 동료 의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뭐 민간이든 가정이든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보편적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차근차근 편성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어린이집과 그 학교에서 적어도 한두 번은 저는 간담회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잖아요, 또. 그렇죠? 예. 물론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게. 예.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학교가 지역과 함께 한다면은 그런 역할을 저는 학교에서도 하고 각 그 교육지원청에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예. 저희 어린이집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뭐 파워게임을 하는가 어찌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영역 다툼을 하는가 어찌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통일성이 가면 좋겠고 그래서 학교도 뜬금없이 병설 뭐 몇 반 늘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적어도 또는 완주군에 있는 그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 대표들하고 저도 간담회 정도는 해서 병설을 한 반 늘리든가 어찌든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지. 우리는 돈은 돈대로 계속 주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고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교육감을 뭐 앞에 모셔다 놓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어떻게 완주경 교육장 여기다 그 앞에 세워놓고 할 수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우리 과장님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이 제가 알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데 좀 역할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우리 교육청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저희가 서류 점검 등을 더 한 번 더 또 꼼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상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뭐 한두 번의 간담회를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매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 의논해서 의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거 담아가지고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이나 관련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아동 친화도시 관련해서 네. 뭐 병설이 됐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뭐 법인이든 이런 좀 완주군의 그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상생을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남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또 윤수봉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적극 공감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그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소통이나 협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없죠. 저희가 이제 사업 관계자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업 관계자들 만남이 있고. 제가 한 3, 4년 전에도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반드시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다 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네.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 시행을 위해서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죠? 네네, 지금 설치 안 돼 있죠? 예. 네. 제가 3, 4년 전에 한번 요구한 걸로 기억나는데 보니까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군수는 교육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화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완주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가요?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 교육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교육지원사업 선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 등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경비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 경비를 7조에 나와 있어. 교육 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교육장, 학교장 및 완주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종류, 목적,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사업비, 교육받고 전에 금액, 사업 사용 방법, 사업 효과 등등 이렇게 조례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8조의 교육 정비를 교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평가나 이런 것 등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교육발전 완주군 교육발전 협의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위원이 구성할 때에는 부군수 및 관련 국실 과장, 완주군의 의원, 완주교육청 관련 과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완주교육지원청과 관련된 협력 사업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 효과 분석해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꼭 구성해가지고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네. 한 2, 3월 아니면 구성되겠죠?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2, 3월 안으로. 예, 예. 아니, 과장님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만 간단히 좀. 네, 수한섭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수한섭 의원입니다. 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니까. 방금 서남영원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제 저 8대 의원님들 느끼기에는 완주 교육청은 잘못 먹고 쓰면 뱉는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항상 이제 교육청은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시연이 시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청장님이 지금 중학교 선배님이시죠? 예, 아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하셔가지고 방금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가벌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민제보에 대한 시간인데 유우식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제보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우울감, 무기력감 등 아동들의 코로나 불루 현상이 우리 지역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이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이 좀 더 활발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열정감으로 제가 완주에 온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원님께서 믿어주시고 잘할 거라 확신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신다면 더 열심히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들과 함께 신나게 일해 보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저희 행감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